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지난 기일에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서중 조사를 마친 재판부는 오늘 모든 절차를 반드시 끝나겠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법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훈, 박준혁 기자 나와주시죠. 네, 지난 기일 변론 종결을 하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조금 뒤 9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과 특검의 구형 절차가 이어서 진행될 텐데요. 방 기자, 우선 오늘 재판 절차를 좀 알아볼 텐데 오늘도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사실 절차들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지난 기일에 진행하지 못했던 윤 전 대통령의 서증 조사와 최후 변론이 우선 예정돼 있고요. 여기에 특검의 최종 의견 낭독과 구형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이 이어집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기일에서 이 서증 조사에 최소 6시간, 최대 8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미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거의 10시간 넘게 시간을 쓴 사례를 볼 때 윤 전 대통령 측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8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의견과 구형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저희가 취재가 됐거든요. 네. 이렇게 따져보면 특검이 재판부에 구형을 한다고 해도 최후 진술이 남아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이 최후 진술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데 재판부가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피고인들이 자유롭게 말하기 때문에 여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가 오늘 기일을 잡으면서 다음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오늘 끝을 낼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재판도 자정을 넘겨 끝날 거란 예측이 많습니다. 어쨌든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입니다.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어쨌든 이제 관심사가 구형량인데 말씀하신 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와 최후 변론이 최후 6시간이 예상됩니다. 보통 법원이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휴정을 하는 걸 감안하면 오늘 재판 오전 9시 반에 시작하지만 윤 전 대통령 쪽 절차가 끝나려면 최소 오후 5시에서 저녁 6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특검의 구형은 저녁 시간에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공소 사실을 짚으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추하면서 각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을 세세하게 짚은 뒤 양형 이유를 설명할 가능성이 높을 걸로 취재되긴 했지만 상황은 다소 유동적이긴 합니다. 또 최종 의견에 이은 구형량 발표는 혐의명에서 볼 수 있듯이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핵심 피고인 우두머리격인 윤 전 대통령부터 시작할 거란 설명입니다. 구형량과 관련해선 특검의 선택지는 제한돼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이 사형 그리고 무기형 등뿐이기 때문인데요. 특검은 지난 8일 수사팀 회의를 거쳤고 조은석 특검이 의견을 들은 뒤 구형량을 최종 결정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이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국민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 최정점의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엄단이 필요하다고 줄곧 강조해온 만큼 특검 회의에서 사형 의견도 적지 않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결심 공판 사례에서도 나왔었죠. 비상계엄을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가담자를 엄단하지 않으면 시대착오적인 쿠데타가 다시 준동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법리적으로 볼 때 사상자가 없었던 점 그리고 계엄 추가 선포 시도 정황 등의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될 만한 형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덜어 있었던 걸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구형량을 가늠해보기 위해서 재판의 쟁점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간단히 말하면 12.3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 내란죄가 성립하냐입니다. 이 내란죄 성립 여부를 가릴 핵심 쟁점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는지인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논리를 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위법적인 계엄 포고령 표고령 발표하고 네. 또 군 경력의 국회, 선관위 장악 시도 이런 행위들이 하나의 폭동 행위라는 판단인데요.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의 실행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야당의 입법 독재를 알리기 위해 계엄은
이 상징적인 절차였을 뿐이고 호소용에 불과했다는 논리인데요. 특검은 목적의 달성 여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국헌 논란의 목적은 인정된다는 시각입니다. 네, 그러면 양측이 끝까지 팽팽히 맞섰는데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결을 달리하는 주요 증언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계엄 구상 내지는 모의 자체가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이런 다소 충격적인 증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 핵심 증언을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이나 위치 추적 부척을 들은 게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묻자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국회 봉쇄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특검은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해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형이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이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이제 최후 진술을 해온 만큼 오늘도 준비를 해올 걸로 보이는데요. 가장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비춰보면 우선은 12.3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시 한번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반복하는 주장이죠.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예산안 삭감 등 폭거 때문이었다는 건데요. 때문에 경고성 조치였다, 호소용 계엄이었다, 최소한의 병력만 동원한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펼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 주장했듯이 호수에 비친 달을 쫓아가듯 수사나 재판이 정해진 결론을 따라간다는 주장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재판에서 주장했듯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이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형사재판에 세우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기현 부장판사는 결심 공판은 되도록이면 피고인들의 발언을 듣는데 비중을 많이 둘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다만 피고인들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처럼 방어권 보장이라는 재판부의 의도를 악용해서 장시간 발언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밤늦은 시간이 될 것 같지만 재판부는 마지막 절차로 선고기일을 정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결론 다음 달 중순 정도 전망이 많습니다. 증거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2월 말 법원 정기 인사 전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법관 인사를 넘기게 되면 새 재판부가 배당이 되고 또 기록 검토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법적 판단의 흐름도 현재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가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했고요. 지난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1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비상계엄 준비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엔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연이은 법원의 판단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법원 상황 취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